그럼 네. 오늘 롱게비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소에서의 생활 습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소 선생님 모셨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좀 운동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스트분 모셨기 때문에 게스트분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의과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 석사까지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나 일반인 재활을 맡고 있는 재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안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지난주에 같이 홍정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운동 열심히 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현역 역도 선수셨다 그러더라고요.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아마 운동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안수호 선생님은 거기 오른팔 수제자입니다. 그래도 안수호 선생님도 현역 배구 선수였다 그러더라고요. 엘리트 체육 하시다가 이제 또 공부하신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우리나라의 운동 트레이너들은 많이 있지만 희한 이력이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이니셜 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동환 농장님께서 딱 그걸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6가지를. 그 6가지를 이니셜을 따면 뭐가 될까 해서 그 스마일스인데 첫 번째 슬립이고 이거는 수면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일이니까 M은 뭐죠? 무브먼트니까 운동. 음. 인터랙션, 인터커넥션이죠. 인터커넥션, 사회적 연결, 인터커넥션, 톡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레스 톡신이라 그래서 유해 화물질들을 가능한 한 어떻게 차단시킬 것인가, 노출을 최소화시킬까 해서 레스 톡신, 그리고 eat well, eating well이라고도 하는데 eat well 해서 영양, 그리고 스트레스 릴리프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앞 글자를 다 따서 스마일에 S를 붙여서 스마일스라고 붙였습니다. 김동환 원장님이 어저께 강의하실 때 스캔이었잖아요. 스캔이 굉장히 또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스캔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 어떤 순서대로 치료할 건지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원인을 찾는 치유 과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할 때 그러면 뭐 때문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빠질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어떤 순서대로 해결해야 더 빠르게 회복될까 하는 관점으로 임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한 의사들이 이런 시퀀스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캔을 얘기한 거예요. 펑셔널 메디슨 유니버시티 대학장이 만든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하고 거의 유사한데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맞는데 아까 우리 정영수 원장처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오더링, 집대성을 잘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거죠. 스캔은 현재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 스테이트가 사실은 자율신경계 또는 감정의 상태 이거를 가장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밑빠진 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강의할 때 밑빠진 독 자체가 내가 지금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론이 항산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항노화에는 항산화 치료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마음에 쓰레기가 있거나 감정에 화가 나 있거나 자율신경계가 불균형이 빠져 있으면 계속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상태거든요.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밑빠진 독이고 그게 그 스테이트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캔의 C예요. C. 그리고 스캔에서 SC. C는 뭐냐? 서카리안 리듬.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일부로 규칙성을 갖고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화학물질 자체가 아침 다르고 밤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일할 때 틀리고 쉴 때 다르고 잠잘 때 틀리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몸 안의 케미컬들이 변화하면서 내 몸에 어떻게 보면 일주기, 월주기, 계절주기, 년주기 또는 일생의 주기별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리듬이 깨지면 밤낮이 바뀐다 할지 우리가 잠잘 때 잠을 안 자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데 피곤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서카리안 리듬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규칙적으로 교정하려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C고요. 그 다음에 A가 그거를 밑빠진 독을 고치고 리듬을 찾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내 몸 안에서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가 ATP라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ATP의 A거든요. 그래서 그 ATP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치료를 하고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회복이 돼야 내 몸은 그 ATP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장기능이랄지 간기능이랄지 폐기능이랄지 심장기능이랄지 뇌기능이랄지 모든 것들이 그 ATP를 이용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네트워크이거든요. 몸 안에 있는 시스템, 아까 말한 혈관계, 림프계, 뭐 소화계, 예를 들자면 면역계 이런 모든 호르몬계 등등의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게 스캔인데 그 시간별로 이거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가능한 한 고치면서 치료하는 시퀀스를 가지고 치료하자라는 얘기를 했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먹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편이죠. 저도 평상시에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잘 듣고 있고요. 저는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많은 이제 재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양이나 스트레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이제 남편분이 어느 병원에 가도 무릎 수술을 해라. 그런데 이제 나는 수술을 하기 싫다. 해서 이제 찾다가 오셨는데, 이분은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으세요. 무릎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심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세요, 오시면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섹션이 진행되고, 조금 친해지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나오세요. 선생님, 제가 고기를 못 먹어요. 일단 영양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우울증도 있고, 오랫동안 무릎이 아프고, 걷는 보행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재활을 진행할 때 단순하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통증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이나 생활 습관, 잠, 여기서 오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운동을 뭐 단순하게 1시간, 재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자기의 이제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분이 되게 웃겼던 말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잠을 굉장히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랑 6시에도 수업을 하고 가셨는데 되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안에 잠들었는데 그게 새벽이 아니라 7시에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쌤이랑 운동하고 지쳐서 잠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그동안 사실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약을 먹던 그런 수면제도 아예 지금 그날은 수면제 자체도 뭐 안 드시고 그냥 운동을 통해서 몸이 지치니까 정말로 20년 만에 잠을 12시 안에 잠드신 거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물론 통증이 감소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낮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3시간을 앉아서 아무런 힘듦 없이 떠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재활은 제가 아무리 보면 볼수록 하나의 뭐 구조적인 걸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영양도 중요하고 뭐 잠도 중요하고, 뭔가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로 재활이 완벽하게 끝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좀 부끄럽지만 매일매일은 못하고 있고,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랑 이제 골프 제가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골프 레슨 받는 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까 무브먼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 저는 이제 그 워치에 1시간마다 일어나기 알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1시간마다 물 마시는 알람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앉아있는 직업이니까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루 무브먼트 중에서는 가능한 한 오래 앉아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상화돼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 걸 시시각각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 좀 들뜬다고 생각되거나 화가 올라온다고 생각되면 478 호흡을 해요. 이게 호흡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호흡은 운동이랑 할 수 없고 그냥 호흡이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에 관련된 많은 근육들이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full respiration, 이게 완전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호흡하려고 하고, 478 호흡을 하면 대부분 시간이 한 20초 흐르니까 1분에 3번밖에 숨을 안 쉬는 거거든요. 전에는 멈춤이 없이 그냥 5대 15 이런 쪽의 호흡으로 일상생활을 한 적도 있었는데, 수련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흡이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가져온 요가도 있어요. 5 Element 요가라고 그래서 약간 태극권 같은 요가인데 호흡과 같이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1년 헬스클럽을 끊어놓고 동네에 시간 날 때마다 가는데 요즘엔 자주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들릴 수 있을 때 골프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필드 나가는 것 같고, 478은 아니고 약간 비슷하게 좀 호흡을 하긴 했는데, 478 호흡은 코로 자연스럽게 깊게 들어 마시는 숨을 들어 마시는 4초. 그 다음에 횡격막을 그런 상태에서 배가 불렀으니까 잡고 7초. 그때 이제 베이거스 너브가 자극이 되거든요. 숨을 멈추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멈춘 상태에 7초인 다음에 가늘고 길게 오자같이 이렇게 입을 쭉 내밀고 하고 길게 내쉬는 숨을 8초.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 강력하게 부교감 신경이 스티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 항진 운동이고,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좀 불안하거나 할 때마다 하면 좋다고 환자들에게도 제가 항상 가르치고 있는 호흡법이에요. 보통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이제 2배 길이로 내쉬라는 얘기는 또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건 핵심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꼭 참기. 브레이크로 베이거스 너브를 네겐 다이어프래그에 있는 통로에 있는 미주신경을 좀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 그게 좀 참는 게 저도 지금 따라해 보려니까 좀 익숙치는 안 않은 되죠. 거. 처음엔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면 저절로 쑥 나오게 되고, 네네네. 장점은 수면 안 되면 하다가 지쳐서 자게 돼 있어요. 이 근육이 피로해져서. 네네네. 아니요, 이제, 뭐, 뇌파도 떨어지고, 부경함이 항진되니까, 잠이 안 오거나 중간에 깨거나 하면, 바로 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환자들한테. 거의 그렇게 하면은 마음 챙김 명상하고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심박수를 가지고 또 숫자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서, 환자들이 편안한 방법들을 어떻게든지 환자에 맞게 잡아야 돼요. 호흡법도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생각을 일단은 호흡이나 숫자나 맥박이나 이런 데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내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 제 운동 이야기하기 전에 저 부연 설명드리면 478이 따져놓고 보면 20초 정도 되잖아요. 네, 19초네요. 예. 그쵸, 딱 19초인데 그냥 20초로 생각하고, 음. 저는 기본적으로 호흡법은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첫 번째 하는 게 한 10초 호흡이죠. 4.5초 정도 들으시고 5.5초 정도 내쉰다. 그게 숙달이 대부분 되거든요.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저는 음악을 이용하는데 국승도에서 나와 있는 그 대금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딱 한 타임으로 딱 되는 게 한 10초 정도 딱 되니까 그걸 저는 명상할 때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걸로 훈련되면 그 다음에 그 음악에 따라서 한 10초 정도를 들이쉬고 10초 정도를 내쉴 수 있게끔 하는 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환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7초를 멈추는 거, 그 훈련으로 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10초 호흡을 하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저도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네. 호흡법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맞는 호흡법을 찾는데, 간단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478 호흡법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딥브리싱을 하면 좀 더 산소가 우리 몸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까? 얕은 호흡으로 여러 번 하는 거랑. 깊은 호흡. 그거는요, 주변에 산소가 많아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산소 들어오는 양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확장을 시켜서 많이 담느냐가 호흡하는 동안 들어가는 양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주변의 산소 농도, 내가 들어마실 때 산소의 양, 그다음에 머물고 있을 때 꽈리에서 순환이 되는 거에 따라서 산소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2차 호흡, 그다음에 세포에서의 3차 호흡. 그러니까 진정한 호흡은 세포의 호흡이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실제로 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머물고 있는 시간과 그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풀 레스피레이션 한다는 게 폐를 많이 써서 충분히 호흡을 가두고 있는 게 여러 번 얕게 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거를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1분에 뭐 15번도 쉬고 20번도 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빠른 호흡이 그러니까 좋지 않고 좋지 산소도가 않고. 포화도도 좋지 않죠, 원래. 음. 원래 환자들이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 나은 사람들이 숨이 얕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꽂죠. 숨을 길게 쉬는 사람들은 산소가 필요 없죠. 네. 잘 보시면. 저는 그냥 하루 기준, 일주일 기준, 한 달 기준으로 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기준은 뭐냐면 하루 동안 루틴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면 저는 일상생활에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운동할 수 있는 걸 좀 하는 편입니다. 출근할 때 한 15분, 퇴근할 때 한 15분 정도를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하고, 제가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아침에 일찍 저는 슬로우 조깅을 한 1시간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거를 하루 루틴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일주일 기준으로 치면 저는 자연하고 같이 하는 거, 예를 들면 등산이나 또는 자전거를 타러 가거나, 그렇게 이제 대부분 요즘 혼자서 많이
지내게 되는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즐기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등산을 가더라도 좀 길게 등산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 그럼 오늘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회적인 연결에서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 하루 기준, 일주일 기준, 한 달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도 평생은 아니지만 십몇 년을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고 너무 많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을 그만두고 몇 년은 운동을 쳐다보기도 싫어서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홍정기 교수님이랑 클럽 트레인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10명에서 12명을 모아놓고 운동을 시키는데 오늘 되게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수님께서도 뭔가 코로나 때 다 개인화가 됐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연대감이 없는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는 운동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은 이제 1시간 동안 운동을 시키면서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운동을 같이 회원님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라는 게 약처럼 사실 종류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심폐기능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될 거고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뭐 저항성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낙상을 줄이려면 또 균형감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관절 가동성을 유지하려면 또 유연성 운동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뭐가 좋다, 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 기준에는 이제 시니어나 일반인들은 이 네 가지가 다 조금씩 섞여서 운동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에 좀 편애하지 말고 보통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 중에서 뭐 나는 웨이트가 좋아 하면 근력 운동만 하실 거고 나는 요즘 뭐 유행하는 러닝이 좋아 그럼 유산소 운동만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네 가지를 조금 같이 조금씩 섞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좋아하는 운동 말고 잘 안 되고 모자란 운동 하라고 그래요. 꼭 모자란 운동을 안 해. 잘 되는 것만 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그래도 운동에도 국영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국영수를 골고루 잘해야 좋은 학교를 가는데, 근데 유산소 좋아하는 사람 유산소만 하고, 근력 좋아하는 사람 근력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 되게